전 재산 120억을 막내딸에게만 상속한다. 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20년간 회사를 키웠는데 제가 매년 1억씩 보냈어요. 총 20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재산 막내딸에게. 형제들은 즉시 소송을 시작했고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딸에게만 남긴 비밀 편지가 발견됩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20년간 회사를 키웠다던 장남의 숨겨진 비밀, 매년 1억씩 보냈다던 차남의 놀라운 진실, 그리고 말없이 10년간 부모를 모신 막내딸의 희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병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막내딸 김수진 45세의 78세 아버지 김철수의 입에 물을 조심스럽게 넣어드렸다. 안말기. 의사는 이틀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 수진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제일 힘들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10년간 부모를 모시며 집안일과 병간호를 도맡은 손이었다. 내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거기 편지가 있어. 혼자 읽어. 아버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철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10시 37분 김철수 회장은 숨을 거뒀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김철수는 강남의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동네에서는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다.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었다. 상주석에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다. 장남 김민호 52세는 아버지의 부동산 관리 회사를 20년간 운영해온 사람이다. 건장한 체구의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차남 김준호 49세는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LA에서 한인타운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장례식 때문에 20년 만에 한국에 왔다. 반백의 머리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막내딸 김수진 45세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지만 세 남매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형님, 아버지 유언장은 언제 보는 겁니까? 장례식 첫날 저녁 준호가 형을 구석으로 불러냈다. 장례 끝나고 이야기하자. 형님도 궁금하시잖아요. 20년간 회사 키운 게 헛되면 안 되니까요.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너도 마찬가지겠지. 매년 1억씩 송금한 게 아깝겠지? 저는 당연히 받을 걸 받아야죠. 매년 1억이면 20년에 20억입니다. 형제가 팽팽히 맞섰을 때 수진이 다가왔다. 오빠들, 아버지 빈소에서 이러지 마세요. 넌 상관없잖아. 어차피 딸은 상속 포기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쏘아붙였다. 뭐라고요? 한국 관습이 그렇잖아. 딸은 결혼하면서 다 받았다고 치는 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무제가 끝난 다음날 오후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김철수의 담당 변호사 이정훈 58세의 세 남매 앞에 앉았다.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서류.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다. 본인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소유의 강남구 대치동 상가 건물 1동, 은행 예금 8억 원, 주식 및 기타 자산 일체를 막내딸 김수진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20년간 회사를 키웠는데.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나는 회사 대표야. 아버지 사업을 키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 푼도 안 준다고? 준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20년간 매년 1억씩 송금했어요. 총 20억입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다. 오빠들, 저도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닥쳐. 민호가 소리쳤다. 내가 10년간 부모님 모시면서 뭐라고 속삭였겠지?
오빠들은 나쁜 놈들이고 나만 착하다고? 아버지 귀에 독을 넣었겠지? 형님 그게 아니라.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수진이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변호사가 말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당연히 할 겁니다. 민호가 이를 갈았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치매가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민호는 서울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회사 돈 2억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아버지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병원 기록, 주변 증언 뭐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부당하게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증거도 찾아보겠습니다. 준호는 LA에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한 달 600만 원에 얻어 살며 매일 변호사와 만났다. 제 입장도 분명히 하세요. 저는 20년간 총 20억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이게 효도 아닙니까? 형제들은 수진의 집 앞에서 대기 타기도 했다. 나와. 아버지 통장 다 내놔. 우리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수진은 남편 박성민 47세과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 숨죽이며 살았다.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들인데. 어떻게 경찰에? 수진은 매일 밤 울었다. 1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남들이 여행 갈 때도 친구들이 모임 나갈 때도 그저 부모님 병원 모시고 식사 챙기는 게 전부였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오빠들한테 줄까? 나는 빌딩도 필요 없는데. 하지만 남편이 반대했다. 여보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빠들은 10년간 뭐 했어요?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그래도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다. 민호의 회사 장부를 조사하던 중 검은 돈의 흐름이 발견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돈 5억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대표님 이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회계사가 물었다. 그건 사업 투자비야. 영수증이 없는데요? 민호는 사실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다가 다 날렸다. 코인과 테마주에 미쳐 있던 시기였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묻어줬다. 준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증언했다. 철수가 2000년에 준호한테 10억을 보냈어.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라고. 근데 준호는 그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그 뒤로 매년 1억씩 돌려받은 거야. 사실상 아버지 돈을 돌려받은 거지. 준호는 그 사실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매년 1억을 송금하며 자신이 효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수진의 남편 성민이 변호사에게 이 사실들을 전했다. 이걸 재판에 제출하면 네, 두 분의 주장이 약해집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수진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버지 방. 옷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딸까. 생일 6자리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통장 몇 개와 함께 봉투 하나가 있었다. 수진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막내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세상에 없겠지. 오빠들이 너를 미워할 게 뻔하구나.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민호 오빠 얘기부터 하마. 민호는 아버지 회사를 20년간 키웠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수진아 진실은 다르다. 민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돈 5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 주식과 코인에 미쳐서 말이야. 다 날렸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아버지가 왜 모른 척 했을까?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 한 번만 봐주자 생각했지. 하지만 민호는 반성하지 않았어.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직원들 월급을 깎고 아버지 몰래 건물 월세를 올렸어. 세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회사가 성장한 건 민호가 아니라 20년간 묵묵히 일한 직원들 덕분이야. 민호는 그저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준호 얘기도 해야겠구나.
준호는 매년 1억씩 보냈다며 효자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수진아 아버지가 2000년에 준호한테 10억을 보냈어. 미국에서 시작하라고. 준호는 그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잘 됐지. 그리고 매년 1억씩 10년간 돌려받은 거야. 사실상 아버지 돈을 돌려받은 건데 준호는 그걸 자기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포장했어. 어머니도 모르게 말이야. 준호는 20년간 단 한 번도 부모님 얼굴 보러 한국에 오지 않았어. 돈만 보냈지. 전화도 1년에 몇 번 안 했어. 아버지가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오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달랐다. 너는 결혼하고도 일주일에 3번씩 부모님 집에 왔지. 내 남편 월급이 적어서 너희 집 형편이 어려운 걸 아버지는 알았어. 그래도 너는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아버지가 당뇨 약 먹어야 하는데 깜박하면 전화해서 챙기고. 명절에는 내가 와서 음식을 다 준비했지. 오빠들은? 명절에 2시간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어. 아버지가 암말기 진단받고 10개월간 병원 다닐 때 매일 온 사람은 너였어. 내 아들이 수능 준비할 때인 걸 아버지는 알았어. 그래도 너는 매일 병원에 왔어. 오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지. 수진아 사람들은 말해.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 이 빌딩 월세 수입은 한 달에 3천만 원이야.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지. 이걸로 너와 내 가족 잘 살아라. 내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내 남편하고 여행도 다니고. 오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내가 10년간 부모를 돌본 대가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오빠들이 너를 원망하면 이 편지를 보여줘.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질게.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추신 금고에 있는 통장은 내 이름으로 된 거야. 3억이 들어있어. 오빠들 소송 비용으로 써라.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놨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한없이 울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2024년 3월 서울가정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차 공판. 민호와 준호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고인은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피고인 김수진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편지가 법정에서 낭독됐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 김민호 씨 회사 자금 유용 사실이 있습니까?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있습니다. 원고 김준호 씨 2000년에 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말했다. 고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호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며 민호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2044년 가을. 67세가 된 수지는 손주들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빌딩 월세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수진아. 나 오빠야. 민호.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72세가 된 민호였다. 뒤에는 역시 백발이 된 69세의 준호가 서 있었다. 오빠. 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와도 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실로 들어온 형제들. 20년 만이었다. 수진아 오빠가 정말 잘못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너를 원망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형님 저도 미안해요. 준호도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돈 잘 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돈만 보내고 부모님 얼굴도 안 본 불효자였어. 너는 10년간 매일 부모님 모셨는데.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오빠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아 형이 이제 암말기래.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2045년 수지는 68세가 되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20년이 지났지만 편지는 아직도 그녀의 보물이었다. 아버지, 오빠들이 화해하고 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20년 후에 오빠들이 후회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편지를 쓰신 건가요? 수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을 떠올렸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다짐했다. 너희들은 오빠들처럼 살지 마라.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족을 사랑해라. 산소를 내려오는 길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야, 나 준호 오빠야.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살게. 좋아요, 오빠. 수진은 미소 지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원망과 미움으로 보낸 것. 그것이 가장 큰 상실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형제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까요? 막내딸은 전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